실제로 제 수강생들은 첫 낙찰을 다 다가구주택을 받으신 분들 꽤 돼요. 방금 내기 전에 뭐 15가구인데 12가구를 다 명분을 이미 하셨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9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양도세도 비과세를 또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좋은 점은 월세를 받게 되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득 신고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의무가 아니에요. 비과세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다가구 투자 전략입니다. 댓글이 조금 달렸어요. 오피스텔 할까요? 다가구 할까요? 이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첫 투자면 좀 더 좋은 이유가 있지 않나? 다가구 주택을 경매했었을 때 장점은 월세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편안함을 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빌라 투자를 하면서 단기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물건 검색을 하고 현장 임장을 가게 되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죠.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것도 거의 10번째 만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처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세팅을 한 다음에 월세를 받는다. 그때부터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낙찰 안 돼도 뭐 그만. 낙찰되면 좋겠지만 이러면서 입찰 가격을 높이 쓰지 않아요. 월세 현금 흐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빨리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싶거든요. 조급함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수익 계산을 했었을 때 세후로 1000만 원을 목표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폐차이 되잖아요. 800이 어디야? 500이 어디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한 바퀴를 내가 돌려봐야 낙찰을 받고 명도도 해보고 매도를 해서 이 한 바퀴를 한번 굴려보자. 이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좋지만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험 너무 좋다. 이거를 100번, 1000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 한 번 하는 거 못 이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익까지 딱 떨어졌을 때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월세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큰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시드머니를 계속 불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스노우볼 효과라 그래가지고 작은 눈덩이를 모아가지고 큰 눈덩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영상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 1억 모으는 게 힘들지 1억에서 2억 만들고 2억에서 4억 만들고 그건 훨씬 더 쉽다라는 영상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 작은 눈덩이를 불릴 때는 수입을 최대한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 소득, 자본 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또 장점은 뭐냐면 본업에 집중하면서 월 소득과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일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직업의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야.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월 소득이 생각보다 이제 마음에는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경매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없으세요. 경매라는 거는 매번 평일날 또 진행을 하고 평일에 또 일을 빼야 되고 임장도 가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또 낙찰일도 안 되고 근데 처음에 한번 바짝 해서 다가구 주택 딱 한 채만 딱 낙찰을 받아서 월세 받으면서 내 본업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첫 투자를 다가구 주택을 할 때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게 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 취득세입니다.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또 낮잖아요. 세율 자체가. 다주택자다 10억짜리를 취득을 했어. 10억에 대한 12%를 냅니다. 1억 2천에 취득세를 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예요. 비조정 지역에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럼 3.3%를 내거든요. 그러면 3,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9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취득세 부분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가 제일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 제가 한 달 만에 빌라 4채, 아파트 한 채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다가구라는 걸 알고 이 취득세 때문에 입찰가 경쟁에서 내가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전부 다 매도를 해서 무주택자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일부러 접근을 한 거죠. 무주택자 말고도 첫 입찰을 다가구 주택을 해도 되냐 질문이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벽이 있다고 좀 느끼시는 것 같아. 부동산 투자가 처음인데 처음부터 다가구 주택을 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문제되지 않을까? 빌라나 아파트 투자를 한번 해보고 그때 다가구 주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물건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좋은 물건은 언제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채를 취득을 하신 거야. 근데 다가구주택 봤더니 너무 좋은 게 있네? 이 집을 팔고 싶죠. 그땐 또 안 팔립니다. 그러면 또 취득세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또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1주택 하나 정도만 취득세 문제가 안 되게끔 하고 투자금도 좀 덜 묻게 하면서 빌라와 아파트, 다가구를 동시에 좀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부담이 되지 않냐. 첫 입찰, 첫 낙찰 다가구? 사실 내 돈이 들어갔어. 그리고 낙찰이 됐어.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본인 나밖에 없거든요. 그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다 하게 됩니다. 낙찰 받기도 전부터 이거 명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월세 세팅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걱정하셔도 됩니다. 워낙 돈이 크다 보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전화하면 되잖아. 그렇지. 주변에 투자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겁은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맞겠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않고 무작정 저지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 상태라고 하면 첫 입찰, 첫 낙찰, 다가구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제 수강생들은 첫 낙찰을 다 다가구 주택을 받으신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분들 결국에는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는지 그거 한두 번 알려드렸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당금 내기 전에 뭐 15가구인데 12가구를 다 명도를 이미 하셨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물주님,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거대로 별거 없네요. 그래서 소고기를 또 사주셨죠. 다가구 주택이 법적으로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빌라 19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19세대를 취득을 하고 보유하게 되면 1가구 19주택이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9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양도세도 비과세를 또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모르셨구나.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좋은 점은 월세를 받게 되면 세금이라는 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근데 다가구 주택은 또 그런 게 있어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항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소득세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시가가 12억이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줄게. 제가 지금 낙찰받고 관리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준 시가가 9억인데 시세가 18억에서 20억 정도. 거의 넘을 일이 없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래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 구간이 바뀌나? 중요한 거긴 한데요.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잖아요. 소득신고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의무가 아니에요. 비과세니까. 소득이 또 많이 잡히면 여러 가지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아예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부모님이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를 다 보냈어요. 두 분이서 그 큰 집에서 굳이 거주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 집을 팔아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셔서 주인세대에서 거주하고 밑에서 월세를 받으시면서 노는 것보다는 저는 일을 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한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월세 소득도 받고 비과세도 되고 이런 형태로 노후를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빨리 정리하고 다가구로 넘어오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지금 눈을 붉히고 많은 물건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임장을 세 분이서 같은 이제 두 가지 물건을 같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톡방에도 이제 입찰 보증금을 뭐 인출하는 부분부터 벌써 이미 뽑아 놓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많은 물건들을 지금 입찰하려고 째려보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